안녕하세요. 보통자매의 아리조나댁 면문입니다. 3월 초 저는 시아버지를 만나러 플로리다에 다녀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잠시 독일에 간 상황이라 시아버지 혼자 계셨거든요. 혼자 적적함을 느끼신다는 시아버지를 위해 혼자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끝없이 내리던 눈에 지치기도 한 찰나라 바로 플로리다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물론 다방이 함께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같이 가자고는 했지만 눈보라 경보가 계속되던 때라 집 지키는 게 본인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고 해서 미련 없이 남편을 집에 멍멍이들과 남겨두고 저는 따뜻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던 습도에 진짜 엄청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방과 연애하던 시절에 들렀었던 곳이라 집에 변한 게 있나 없나 들러보고 있었는데 스윗하신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위해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서 요리하고 대접해주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문, 특별한 너가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특별해. 그래서 난 너와 함께 연관된 이런 색다른 것들이 다 너무 즐겁고 감사하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우주에서 엄청 특별해진 존재적 느낌이랄까? 저나 시아버지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전 시아버지랑 정말 자주 그리고 많은 것들에 관해서 대화를 해요. 특별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단점,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늘 시아버지와의 대화는 끊임이 없고 즐겁습니다. 근데 시댁 식구들이 신기해하기는 해요. 여튼 저희 사는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고팠었는데 저 팬에 있는 게 다 제가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보통 1일 1식만 하셔서 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먹었으니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양이 조금 많은데 양이 살짝 모자란 것을 빠르게 눈치채시고 간식을 더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즉석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펠리네라고 하는 요리라는데 다음에 어디 음식인지 여쭤봐야겠어요. 간단하고 맛있었는데 정확히 잘 몰라요. 재료는 빵, 고추, 파슬리, 그리고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정도였는데 정말 후다닥 5분 안에 만들어주신 스낵이었는데 와인이랑 먹기에 딱이었어요. 그래도 이 스낵은 함께 드셔서 같이 먹어서 더 즐거웠었답니다. 즐겁게 시아버지와 근황 토크를 하던 중 슬며시 나타난 고양이 차필린.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딱 한 번 다가와서 만지게 허락해주더라고요. 여튼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들고 햇빛이 나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도시가 너무 그리웠어요. 야자수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눈이 눈앞에 없으니까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 플로리다는 작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보수해야 하는 곳도 많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라고는 하셨는데 제 눈에는 아름답기만 했어요. 그래도 따뜻한 곳에 왔으니 물에 발 정도는 담궈보자 했습니다. 어색해요. 조그만 물에서 놀다가 시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자전거가 사람이 안 탄 지 꽤 돼서 바퀴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다방이 아빠구나 하고 느꼈던 점이 바퀴에 적혀있는 공기압수를 보시더라고요. 전 대충 감으로 눌러서 이 정도면 빵빵하네 하고 탄 것 같은데 처음엔 써있는 만큼 넣으셨는데 너무 빵빵해서 다른 바퀴에는 덜 넣기는 하셨어요. 장 한번 보러 가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다방이랑 진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3월의 습기와 햇빛을 한꺼번에 느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색했지만 저는 참 좋았어요. 어제 저녁은 시아버지가 해주셔서 이날은 제가 한식을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나름 자신있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비탕. 시아버지와 지내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시아버지는 보고를 엄청 좋아하세요. Buy one get one free. 이때 약간 시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되게 점잖게 생기셔서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실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하긴 할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물 내겠다고 물을 찾는데 없어서 순물을 샀어요. 대파도 있는데 무가 없어서 당황. 장을 다 보고 나서야 장바구니를 안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담으셔서 우리 자전거 타고 온 거 기억하시죠? 라고 하니 후다닥 다 빼시더라고요. 집에 넘쳐나는 캔버스 장바구니를 또 사려고 하셔서 마트를 다 뒤져서 박스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봉투값을 받지 않는데 여기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박스에는 야채, 고기, 그리고 제 지갑 가방엔 와인, 물병 같은 걸 넣었어요. 그래도 전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상태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박스 고정끈이 없어서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둘 다 별 생각 없이 장을 보러 왔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집 가서 맛있는 밥을 먹겠구나 싶어서 돌아가는 길 내내 행복했습니다. 깨알같이 뒤에서 박스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운행 중 타이밍 좋게 전화가 와서 잠깐 중간에 쉴 수 있었어요. 독일어라서 어떤 담소를 나누시는 건지 몰랐지만 애리조나에서 며느리가 왔어 정도는 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쭌맨이 좀 더 크면 독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여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재료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갈비탕을 준비하는 영상은 까먹고 찍지를 못했어요. 한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끓였습니다. 한번 데친 후 씻은 소고기에 무, 대파, 간장, 액젓 소스를 넣어서 끓였습니다. 야채를 건져내고 다진 마늘을 넣고 끝! 김치가 늘 상비되어 있는 시댁이 너무 좋아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서 뿌듯했는데 둘 다 먹느라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바로 시아버지가 헝가리식 디저트용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1일1식 하시는 분이라 한 번 드실 때 많이 드시더라고요. 헝가리 팬케이크는 팔라슌타라고 해요. 자주 해 드시는 음식인지 아니면 다방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인지 여쭤봤는데 20-30년 전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헝가리 친구분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날 보러 여기까지 왔어 부터 시작하고 레시피를 받으셨어요. 정말 적적할 틈이 없으실 것 같은 인싸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밀가루를 계량하는 시점부터 약간 불안함이 느껴졌었어요. 컨테이너에서 반 정도의 양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에 놀라서 바로 후회하시면서 계란 4개 중 2개를 빼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나중에 2개 계란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보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때 갈비탕을 다 먹고 쉬는 타이밍이라서 배가 약간 부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지 계란 2개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튼 다방은 실은 헝가리계 독일인이에요. 시부모님이 다방 태어나기 전 독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방은 자신은 독일인보다는 헝가리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헝가리 음식을 잘 안 해줘요. 헝가리 음식을 못 먹어본 걸 아셔서 그런지 엄청 잘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한껏 더 기대가 뿜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유 계량할 때 다방 보는 줄 알았어요. 라면 만들 때 수평에 놓고 물 계량하던 다방 기억나시나요? 여튼 시아버지께서 요리하시면서 나 요리할 때 주변 엄청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놀라지 마 라고 하셨는데 쓰신 요리도구는 바로바로 정리하고 제자리에 넣으셔서 계량하다 흘리는 밀가루 정도를 지저분이라고 하신 건가? 했다가 팬케이크에 넣을 소다수를 찾으시고는 바로 다 쏟아버리셨어요. 제가 함께 있어서 같이 웃기는 했는데 혼자 계셨으면 아마 자신한테 엄청 화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팬트리 안은 제가 다 닦았습니다. 준비된 밀가루와 계란을 먼저 잘 섞은 후에 설탕을 조금 첨가하시더라고요. 저희 다방도 그렇지만 요리에 설탕을 넣는 걸 심히 꺼려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요리의 반 이상은 설탕이 요구되는 요리라는 걸 아마 모르겠죠. 반대로 이 부자는 소금에는 정말 엄청 관대합니다. 가끔 저한테 너무 짜요. 설탕 뿌릴 땐 설탕이 거의 안 보이는데 소금은 진짜 양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슈가보이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마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여튼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놨던 반죽에 우유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반죽을 묽게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 당황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유를 조금씩 넣고 섞고 다시 넣으면 좀 달라질까 했었는데 상상하셨던 것처럼 아름답게 붉은 반죽이 돼주질 않았습니다. 제 예상과 같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약간 썽이 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가 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저었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반죽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보고자 팬트리를 정말 열심히 뒤져보고 계셨어요. 이 집안 남자들의 특징은 내가 찾을 땐 안 나와! 라고 썽을 내기 시작하고 같이 가서 찾아주면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이 찾는다라는 거죠. 여튼 확실히 기계에 의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계를 보고 저희는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확실히 묽어진 게 보였다랄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던 걸 왜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눈에는 정말 뽀얗고 이쁜 묽은 반죽이 되었는데 시아버지 성에는 안 찼습니다. 왜냐면 아까 남긴 2개의 계란으로 다음 반죽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헝가리 팬케이크의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반죽이 두꺼워서 생각했던 대로 얇고 이쁘게 안 펴진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꾸시렁 대망의 시초는 시아버지였는가? 그래도 여러 번 연습 끝에 예쁜 팬케이크가 완성되었어요. 구멍 자국 없이 이쁘고 얇은 팬케이크. 아버님, 이번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한 팬케이크를 원하셨던 아버님은 이것보단 얇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연습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햇빛의 따스함과 습기를 느끼고 있었을 때 다방은 집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눈이 정말 엄청 많이 와서 한편으로는 다방은 집에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너무 많이 오는 눈 때문에 지붕 높이만큼 눈이 쌓인 거 있죠. 보고만 지났었습니다. 아마 저도 집에 있었으면 다방과 함께 눈을 치웠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4월 초까지 계속해서 눈이 와서 눈삽질을 몇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던 기억이 까마득해질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 팬케이크를 구우면서 유밍아웃을 했습니다. 왜 자꾸 동영상을 찍냐고 물어보셔서 진짜 부끄럽게 실은 제가 유튜브를 해요. 저는 솔직히 미동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느낌이라서 좀 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뭘 하면 영상은 꼭 찍어 남기고 있습니다. 편집이 느려서 문제지만. 여튼 제 다음 에피소드는 아버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위 창출은 되냐, 조건이 뭐냐는 질문을 먼저 하시긴 했지만 말이죠. 아버님 구독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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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며느리 밥 차려주는 흔치 않은 시아버지를 주제로 잡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헝가리에서는 주로 남편이 식구를 위해 요리를 더 많이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다방 보고 있니? 헝가리 사람 맞아? 독일 사람 같은데? 농입니다. 다방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산지 꽤 됐는데 처음 듣는 문화여서 놀랐어요. 일부러 말 안 해준 건 아닌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까먹고 있었는데 영상 편집하다가 이 아름다운 관습에 대해 다시 기억이 나서 다방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시아버지와 끊임없는 토크를 하다 보니 아름다운 팬케이크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보여주셨는데 안에 넣는 재료는 먹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스타일을 여쭤보니 잼을 바르고 돌돌돌 말아서 먹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아가들이 많이 먹는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다방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니 본인은 코코아 파우더, 잼, 꿀 같은 거 넣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를 받아서 집에 와서 몇 번 더 해먹었습니다. 갈비탕과 팬케이크를 다 먹고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시아버지와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다를 것 없는 노을인데 여기 와서 보니 완전 절경이네요. 소나무 아닌 야자수 뒤로 지는 노을, 제 눈에만 이쁜가 봐요.
노을 겸 야경, 그리고 이쁜 부둣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동네엔 일단 물이 별로 없어서 바다 보러 간다고 해서 너무 신났었습니다. 일단 바닷가 옆 산책로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었고 호텔 불빛 덕에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물에 비친 빛도 이뻤는데 손이 똥손이라 제대로 다 못 담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적적하시다는 시아버지를 뵈러 무작정 비행기에 오르긴 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작은 강가가 있는데 오리, 물고기, 운 좋으면 작은 거북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시아버지랑 공원 겸 수목원 같은 곳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다양한 식물, 나비, 호숫가, 그리고 강가 다 어우러져 있었던 곳이었는데 사시사철 같은 배경을 보고 지내다 다양한 걸 보게 되니 정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애리조나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는 곳의 풍경이 변화가 많지가 않아서 가끔 우울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얌몬 조심해, 뱀이랑 악어 엄청 많이 나와 라고 대답을 하셔서 진짜 걷는 내내 엄청 불안하고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하게 되고 쫄보 그 자체. 농담이라고 많이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악어는 다른 쪽으로 가야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전 어느 곳에 살아도 불만은 끊임이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참, 전 실은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피부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더위도 잘 먹고 일사병 걸려서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긴팔에 긴 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더울 거라고. 그래서 피부약과 함께 반팔을 입고 나갔는데 제가 입은 티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옷이 전부 무채색인 경우인데 다방이 카키색 티를 하나 사준 걸 챙겨왔거든요. 무채색이 아닌 색깔 있는 옷을 입는 적이 거의 없는데 너무 예쁘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플로리다까지 왔는데 수영장에 몸 한번 담궈보고 가자 해서 마트에 가서 수영복 사가지고 와서 수영 좀 했었습니다. 햇빛 가르기용 모자를 쓰고 수영을 하는 제 영상을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정말 한국 사람 같다고, 멀리서 봐도 한국 사람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요. 물에 몸도 담아보고 나니 출출해진 참에 시아버지께서 또 요리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요리 시작 전에 재료를 다 손질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보니 요리하다가 빠진 재료가 보이면 불같이 썽을 내게 돼서 다 준비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방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운 것인가. 여튼 에피타이저로는 관자 요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신선한 해산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늘 해동해야 하는 걸 사오는데 물 근처에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일 줄이야. 자주 못 먹어서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돼서 시아버지께 내가 없어도 너무 쓸쓸해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드리니 너무 쓸쓸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한 달음에 얻어서 고마워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부부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부부간이라고 부르는 걸 아셨나요?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미동을 통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집 안에도 전기번호가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만 요리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바깥에서 광합성하며 요리하시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바람 때문에 열을 마음 가는 대로 조절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은퇴하시고 노년생활 하시면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 요리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와중에 저랑 대화하느라 관자를 좀 오래 구운 것 같다고 엄청 꼬시렁 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엄청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도 정말 맛있었고요. 저한테는 정말 자주 먹기 힘든 음식이라서 조금 오버쿡 되어도 맛만 좋았는데 더 맛있게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다음 요리는 딱 적당히 구우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호응해 드렸습니다. 실은 비행기를 타기 바로 직전부터 약간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아무리 제가 시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대화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둘만 남겨진 상황이 많거나 길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뵈러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연락을 드렸었던 건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그게 3박 4일 내내 가능할까 같은 걱정이 갑자기 물씬 들어서 어떡해? 라고 다방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 너무 걱정 말고 다녀와 라고 해서 진짜 걱정 반 기대 반 그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왔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 제가 걱정했던 게 괜한 걱정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에게 정말 따뜻한 대접을 내내 받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다녀온 이후로 다방과 전화할 때마다 저와 함께했던 3박 4일이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며느리의 얘기가 자기는 너무 즐겁고 신비롭다고. 도련님이 싱글인데 혹시 한국인 만날 생각 없냐고 계속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 특히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미동네도 그렇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도 한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도련님은 김치를 손수 담궈 먹는 열정까지 함께. 얼마 전 미동네 다녀왔는데 저희 둘 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해주는 남편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간혹 친구들의 시댁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남편은 외국인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늘 행복만 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마지막 날 만찬은 봉골레 파스타였습니다. 이성균 씨가 생각나는 건 저만일까요? 혹시 뒤에 나오는 파스타 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스타를 정말 엄청 많이 준비하셨어요. 서서히 열어가는 조개를 보며 혼자서 곧 먹을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뚜껑에 싱싱한 레몬을 짜서 덮어서 요리하시는 걸 보고 신박함에 놀랐습니다. 돕는 순간 짠 레몬이 팬 안으로 퍼지고 열기와 함께 섞여가는 것. 다음에 오일 파스타 하면 나도 꼭 써먹어봐야지 했는데 제가 조금 게으른 사람이라 싱싱한 레몬 말고 레몬즙을 사와서 쓴다는 사실. 하하.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조금 섞어주니 더 맛있는 요리가 되었어요. 솔직히 면 안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메뉴를 바꾸자고 하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소주가 생각나게 하는 요리였어요. 국물을 자작하게 해주셔서 준비해주신 빵에도 나중에 살짝 발라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마늘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마늘을 진짜 좋아하는 저에겐 듬뿍 넣어주는 마늘의 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친 듯한 파스타의 양 보이시나요? 그래도 원 플레이트 했습니다. 완성된 파스타에 화이트 와인 빠질 수가 없었죠. 3박 4일 동안 배 뚠뚠하게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먹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물론 곁들여진 고추덕이 약간 매콤해서 제 입맛에 더 잘 맞았던 봉골레 파스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곁들어져서 더 맛있는 짧은 휴가였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전날 남았던 계란 2개로 반죽을 더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팬케이크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나중엔 스스로 잼을 발라먹고 음식 남기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라즈베리 잼도 원보틀 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엔 다방도 꼭 데리고 오라는 말씀과 함께요. 시아버지와의 3박 4일 표류기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